추석 연휴 이후에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유, 매일 일에 2,000명대 확진자가 나와서 웃자노 싶기도 하지만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거는 예방접종이 늘어나면서 위중증 비율은 감소 중이랍니다. 이게 바로 백신의 힘인 거겠지요. 그래가 정부는 성인 80%, 고령층의 9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는 시점 10월 말에서 11월 초쯤 단계적 일상 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사실 많은 분이 좀 원하는 일인데요. 그러려면 연휴가 낀 이번 달을 잘 이겨내고 또 백신 접종률을 높이는 게 관건이겠지요. 관련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병원 한성호 교수 전화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어제 부산에서 46명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이웃 간의 집단 감염도 발생했고요. 좀 전해주실까요? 예, 어제 말씀처럼 46명의 확진 반증이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20명이 감염원이 불명한 상태이고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웃 사이 5가구에서 총 7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이 이웃들은 주로 담소도 하고 식사도 하면서 같이 생활을 많이 하셨답니다. 그리고 시설도 같이 이용한 그런 좀 친밀한 관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7명이 감염이 됐고, 연제구 소재 의료기관에서도 3명이 추가로 확진이 돼서 총 9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부산진구 주점 관련해서 3명이 추가로 확진돼서 총 11명이 확진이 되었고요. 오늘 현재 부산 전체 인구 대비 1차 완료는 75.7%, 네. 2차 접종 완료는 50.4%로 순조롭게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셨듯이 감성주점으로 불리는 술집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아이고 또 예전 악몽이 떠오르나 싶었는데 그나마 다행히 접촉자 파악이 전부 이루어졌다고요? 예, 맞습니다. 아마 이 안심코를 적극적으로 예. 좀 이게 활용을 했다고 한 것 같습니다. 모두 파악이 돼서 607명 모두 검사를 완료를 했고, 이 중에서 105명은 능동 감시, 나머지는 수동 감시 형태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업주 쪽에서 적극적으로 안심코를 꼭 해야 들어오게 하고, 그리고 CCTV가 설치된 상태에서 동선들이 파악이 된다면 예, 좀 더 예.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제 이용했던 분들도 무조건 자가격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자가격리도 지금 3명 정도만 자가격리라고, 그 외에는 능동 감시, 수동 감시 형태로 이 분류돼서 적극적으로 된 방법에는 아마 네네. 이 업주분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수없이 안전번호 누르고 뭐 밥도 먹고 했지만 아직까지 뭐 연락이 안 와가지고 너무 다행스럽긴 네. 한데 좌우지간 안전번호 요즘 좀 거의 생활화된 것 같습니다. 네네. 추석 연휴 맞습니다. 여파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는데 여기에 내일부터 이제 사흘 동안 개천절 연휴가 이어집니다. 아, 이거 좀 추가 확산되는 건 아닌가 이런 얘기 뭐 다들 하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지금 추석 연휴의 어떤 여파도 사실 이번 주까지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데, 예. 말씀드린 것처럼 20명대였던 부산의 어떤 감소 추세도 다시 50명 가까운 숫자로 증가가 되었지 않습니까? 이대로 조금 감소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이후에 지속되는 그런 어떤 연휴가 아마 관광도시 부산에서도 조금 여파가 있지 않을까 미리 조심스럽게 우려를 하고 있고요. 예. 부산 시민들,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이번 연휴까지 잘 보내면 어쩌면 이제 10월 중순, 11월 말에서는 조금 더 여유로운 그런 환경 속에서 저희가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합니다. 예. 오늘 이제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가 발표되는데 그런데 아직까지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들지 않고 있어서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조치가 재연장될 거다 뭐 이런 전망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다만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은 좀 손볼 가능성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지금 2,000여 명이 넘는 이런 상황에서 네, 예. 단계를 무조건 낮추기는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백신 접종 완료자가 이제 좀 늘고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위중 중도라든지 치명률이 낮아지는 경향 때문에 아마도 좀 백신을 완료한 분들은 인원에서 조금 확실하게 적극적으로 제외되고, 그리고 기타의 모임이나 이런 곳에서도 제외하는 그런 완화된 방법을 더 추가할 확률이 높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영국이나 기타의 외국에서도 이러한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부분이라 저희 우리나라에서도 아마도 이러한 부분으로 완화를 해서 조금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완화의 방법을 잡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최근 3개월간 위중증 환자 가운데 20대가 7명, 30대가 17명 발생했다고 하는데 이제 20, 30대 하면은 아무래도 접종 순위에서 가장 이제 좀 늦춰진 순위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 1차 맞고 나 백신 맞았으니까 뭐 조금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가지고 2차 네. 접종까지 해야지 뭐 이렇게 항체까지 생기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맞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말하는 백신에 대한 효과는 2차 접종을 하고 난 뒤 14일이 지난 완전 접종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라 꼭 이해해 주시고, 근데 최근 석 달 동안 20대가 7명 정도가 위중증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부산에서. 30대 같은 경우 17명 정도 네. 발생을 했는데, 위중증도란 말은 굉장히 심각한 상태의 감염 상태를 말합니다. 예. 우리 지금 20, 30대 사실 미접종자들이 굉장히 아직까지 많거든요. 언제든지 본인도 위중증 상태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안 좋을 수 있다라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예. 다행히 현재 부산에서는 20, 30대 위중증 환자는 현재는 없습니다. 근데 본인도 이런 위중증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백신 접종을 더 이상 미루지 마시기를 다시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그래요. 정부에서 확진자가 3,000명 수준이 이어지더라도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 코로나 추진하겠다 요래 밝혔는데 이제 성인 80%, 고령층 90%가 백신 접종 마치는 10월 말, 11월 초쯤 요래 밝혔더라고요. 앞으로는 확진자 숫자보다 치명률 낮추는 위중증 관리로 방역 체계를 전환하겠다 이런 뜻이지요? 예, 맞습니다. 이제 확진자 숫자가 사실 줄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방법으로 하는 이런 소모적인 방법보다 이런 치명률을 낮추는 위중증 관리로 바뀌는 데는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치명률이 2.7%였는데 예. 최근에 치명률은 0.35%로 거의 10분의 1 정도로 줄었고요. 중증도도 4.72%에서 올해 8월은 2.17%로 절반 이상 줄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지금 계속 수천 명의 확진자가 발생되고 있지만 이 확진자의 대부분 아시다시피 95%가량은 미접종자, 접종을 하지 않은 분들이 계속 이렇게 확진이 되고 있고, 네네. 접종을 한 사람은 굉장히 숫자가 적다는 거죠. 특히 이제 사망한 280명 중에, 최근 사망한 280명 중에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분이 87.5%, 접종 완료자는 12.5%에 불과하다는 점은 접종을 많이 받을수록 결국 중증도 사망률을 낮출 수 있고, 예. 결국 이 체제도 중증도와 사망률을 낮추는 쪽으로 전환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지 않았느냐라고 예. 생각한 부분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접종을 하지 않은 분이 계속 유지된다면 예. 이 위험도 사망률로 낮추기 어렵다는 겁니다. 네네. 왜냐하면 확진이 계속되고 확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저희가 이 위드 코로나 시대를 종식하는 제일 중요한 키는, 돌파구는 결국 접종하지 않은 분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접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빨리 이걸 좀 돌파를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나의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접종을 미루시는 분들 중에서 물론 뭐 그냥 접종 자체가 좀 거부감이 있어서 미루시는 분들도 있지만 알레르기가 너무 심해가지고 정말 네. 접종했다가는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그게 이제 공포스러워서 못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조금 반발하는 게 정부가 이제 백신 패스를 도입한다. 이게 이 네. 패스가 있어야 이제 다중이용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다소 반발도 있더라고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충분히 이해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접종하지 못하는 상황들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외국의 이제 기존의 경우에는 백신 패스를 완료를 하신 분은 그냥 그대로 완료를 증명할 수 있으면 바로 다중이용시설, 식당이든 무슨 체육관이든 이런 걸 다 이용할 수 있게 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저런 이유로 접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유증자 증폭 검사, 다시 말해서 PCR 검사를 음성 확인서를 가지고 있으면 이용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제 이용을 하는 단계를 대부분 취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게 이제 접종하지 않은 분들에 대한 페널티지 않느냐. 근데 이거는 페널티라기보다는 접종을 한 사람들에 대한 어드밴티지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접종하신 분들은 6개월 정도, 그리고 완전 이제 치료를 완료한, 이제 코로나가 확진이 되어서 네네. 치료 완료가 된 분도 6개월 정도, 그리고 PCR을 음성 확인자는 보통 24시간에서 72시간 정도를 인정하는 정도에서
이용하는 그런 어떤 정책들이 보편적이기 때문에 네네. 이런 부분은 우리나라도 똑같이 적용하지 않겠나라고 생각되고, 대신 접종의 기회가 없었던 그 18세 이하의 청소년들한테는 예. 예외의 기준을 준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침을 가질 예정입니다. 근데 교수님 반대로 생각하면 백신을 못 맞을 정도로 몸에 어떤 뭐 이상 뭐 있는 분들을 보호하는 방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합니다. 이 조치는 사실 백신을 맞지 않고 특히 이제 고위험군에 해당되는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에 대한 보호 조치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치는 향후에는 반드시 적극적으로 적용해서 이 한동안의 기간 동안은 잘 해야 아마 극복되지 않을까라고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대한가정의학회 코로나19 비상대책위원 동아대학교 병원 한성호 교수였습니다.